안녕하세요, 연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DS 단석 볼 텐데 금일 장중에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엄청난 주가 상승, 그 가운데서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다 보니까 우리 조조님들 어디까지 목표가를 설정해서 끌고 갈 수 있을까? 자, 이 대응 전략에 대한 고민이 또 너무나도 많으실 텐데,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 가야 될지, 그리고 무상증자 일정에 따른 이 변동성, 어떠한 움직임이 나타날 건지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자, 오늘 영상만큼은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내용 지체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또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 영상에서도 반복해서 무상증자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자, 여러분들께 또 이 영상 잠깐만 보여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 가야 될지 순차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DS 단석 같은 경우는 품절주 성격이 강한 이 종목이란 말이에요. 품절주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유통 물량이 엄청나게 또 적은 물량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의 매수에도 주가 급등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종목이 품절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가운데서 하단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 급등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매수세만 추가적으로 유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가 급등이 충분히 쉽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죠. 자, 그 가운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들도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유통 물량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늘려갈 수 있는 이러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여기에서 많이 올라왔다라고 해서 끝낼 게 절대 아니다, 말씀을 드렸고, 저와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추가적인 상승하는 움직임 안에서 매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추가 급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물량을 늘려갈 수 있는 기회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무상증자 관련해서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시면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들, 원래는 586만 주가량의 이 발행 주식이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1100만 주 이상의 물량이 추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1대2 비율로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두 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배정받을 수가 있다. 그 가운데서 신주 배정 기준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11월 26일입니다. 11월 26일이 무슨 요일이냐면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그런데 D-2일까지 우리가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22일까지 여러분들께서 보유를 하시면 무상증자에 참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일정에 따라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100주를 보유하고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주에서 200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향후에 추가적으로 100주를 또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 100주를 추가적으로 받는 만큼 이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현재 16만 원에서 6만 원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8만 원으로 주가는 하락하는데 그 대신에 물량은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이 가치는 동일한 상태로 움직인다. 다만 이런 게 있죠. 현재 100주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에 대한 우리가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에 대한 이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를 활용해서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향후에 우리가 또 일정에 따라서 여러분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본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배정받는 이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을 할지 우리가 동일선에서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본주를 우선적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이 물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갈지 우리가 전략을 미리 세워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일정에 따른 이 부분들, 원래는 지금 16만 원에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향후에 이 일정 이후에
8만 원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자, 곧장 100주에서 200주가 되고 8만 원으로 하락하고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자, 격차를 두고 일정에 대한 이 부분을 두고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인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가운데서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12월 24일이죠. 자, 보통 무상증자를 진행했던 이 종목군들의 흐름을 봤을 때 엄청난 주가 급등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신주 상장 예정일 이전에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되면서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러면 최소한 12월 24일 이전에 우리가 수익이든 손실이든 간에 전량 매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적인 흐름을 보고 나서 재접근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여러분들께 함께 대응을 드릴 거고요. 자, 매도 시점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대응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고민이 되신다 이러신 분들은 자, 저와 함께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주주님들, 자, 구독자님들만큼은 최선의 결과 만들어갈 수 있게끔 제가 전부 다 함께 대응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믿고 따라주시면 되겠고, 자, 이 가운데서 제가 텔레그램 방 안에서도 전부 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1200분 넘게 입장해 계시기 때문에 자, 부담 갖지 마시고 향후에 또 이쪽으로 여러분들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 DS 단속 관련해서도 이슈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께 전부 다 빠르게 공유를 드리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 코멘트를 전부 다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자,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체크할 건 이런 거죠. 자, 상장 당시에 49만 원까지 주가 상승이 만들어졌던 이 종목군이고, 그리고 하락 변동성이 오랜 기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상승하는 과정 안에서 앞서 있었던 이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이번에도 제가 주말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구간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했을 때 추가 급등에 대한 부분들 최소한 이 구간이죠. 이 구간 20만 원 이상의 구간까지는 우리가 체크하고 끌고 갈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고 있고, 자, 갭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내일 갭상승 출발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과정 안에서 이런 변동성을 만들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계속해서 올라가겠지 하면서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이런 자리들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면서 끌고 갔을 때 불안하지 않고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일전에도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에 매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한테 또 문의하신 분들 너무나도 많으셨는데, 자, 그럴 때마다 절대 여러분들 매도하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가운데서 창구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다. 수급적인 요인을 보더라도 상방을 가리키고 있는 흔적들을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한국투자 쪽에서 일부 물량이 이탈했긴 했지만 신한투자 그리고 미래에셋 창구 쪽, 자, 기관들의 주로 사용하는 창구 쪽에서 엄청난 물량을 집어넣었죠. 제가 비단 오늘 하루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한 흐름을 보더라도 자, 장 초반에 엄청난 물량을 던지면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찍어 누르는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야. 노란선이 프로그램을 통한 외인들의 순매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장 초반부터 물량을 던지다 보니까 자, 주가도 개파락 출발이 엄청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 갭상승 출발이었죠.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점심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자, 이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에도 엄청난 또 물량을 던지면서 다시 한번 윗꼬리가 달릴 것처럼 이런 움직임을 만들고 나서 개인들의 투매의 물량을 전부 다 받아먹고 나서 물량을 담으면서 끝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정확한 흐름에 대한 부분들, 자, 7만 주 이상의 물량을 던졌다가 오히려 지금 13,000주가량에서 마무리가 됐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 있는지, 프로그램을 통한 흐름은 어떤 부분들이 있고 이들이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했을 때 좀 더 명확하게 방향성에 대한 설정 그리고 대응 전략을 세워갈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 최근에 5거래일 동안에도 신한투자, 모건스탠리, JP모건, 미래에셋 이런 창구 쪽에서 공격적으로 물량을 담았단 말이에요. 반면에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 엄청나게 물량 이탈에 나타났죠. 아무래도 최근에 이런 변동성을 만들었다 보니까 이거라도 챙겨야지 이런 생각에 계속해서 투매를 일으키는 이러한 움직임,
매도세를 보였는데 결국에는 이들의 물량에 대해서 엄청나게 또 공격적으로 외인 창고 쪽에서 물량을 담아갔다. 그러면 최소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이 구간 안에서 이들의 물량에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날 건지, 당장 내일장에서 갭상승 출발할 텐데 자, 어디에서 물량 이탈이 나타날 건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끌고 간다고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당장에 내일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이러신 분들은 자, 요청만 하시면 되세요. 제 개인번호 한 번 더 남겨드려 볼게요.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여러분들 DS 단석이니까 단석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께 내일장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디에서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가야 될지, 그리고 눌림이 나타났을 때 매수 타점을 어디서 다시 잡아가야 될지 전부 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단석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고민할 시간 없고요. 손 놓고 있을 시간 더더욱 없습니다. 자,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과정 안에서 자, 또 엄청난 또 변동성을 만들고 나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혼자 계시다 보면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매도했던 이들도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분들도 자, 이거라도 챙겨야지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매도를 하신 분들 많으셨는데 절대 저와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그러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이 안에서 텔레그램 방 안에서 전부 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수급적인 분석, 재료에 대한 부분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리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1200분 넘게 입장에 계시기 때문에 자, 부담 갖지 마시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입장이 조금 어렵다 이러신 분들에게는 제가 문자로 여러분께 또 신호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이들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추가적인 급등을 만들 것인가? 물론 지금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번에 1조 원대의 추가적인 계약 이후에 추가 계약 공시에 대한 부분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SAF 계약에 대한 부분 1조 원을 달성을 했고 3,400억에 대해서 매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첫 계약부터 조단위 계약을 터뜨렸고요. 자, 국내외 정유사와 추가 계약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초 일본 최대 정유사인 에네오스와 SAF 원료 공급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고요. S-OIL과 그리고 원료 공급 협약을 맺어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재 국내에서 SAF 원료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곳이 DS 단석이 유일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이슈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30조 원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2030년까지 무려 70배 가량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내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자, 제2의 에코프로 이런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만 상승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이 변동성을 만들면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이 타점에 대해서 이 분석에 대한 부분들, 수급적인 요인과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요. 분석을 해놓고 나서 미리 전략을 세워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테니까 빠르게 단석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안에서 여러분들께 단기적인 종목 추천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일 두 종목씩 이렇게 추천을 드려서 여러분들 또 단기적인 수익을 챙겨갈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시초가 공략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자, 공략주를 통해서 제가 검색기를 통해서 나온 종목들 중에 자, 두 종목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도 여기 보시면 DS 단석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DS 단석 오늘 시초가 마이너스 1%에 시작을 했지만 자, 이슈가 터지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 뭐 5%에서 우리가 10%이 수익을 목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꼭대기에서 팔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펩트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 시초가 1.72% 출발했고 장중에 22%까지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런 종목들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최소한 5에서 10% 정도 여러분들 단기적인 수익을 챙겨갈 수 있게끔 대응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종목이면 10에서 20% 수익이겠죠, 여러분들. 자, 빠르게 수익을 또 만들어가면서 계좌 회복 그리고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자, 빠르게 단석이라고
여러분들 남기시고 나서 자, 텔레그램 방에도 빠르게 입장하셔서 함께 대응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아직까지 입장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 종목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어요. 이 종목 급등전에 또 우리가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급등하고 나서 후회하시면 또 안 됩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또 이거 참 말씀 안 드렸네요. 제 영상을 보시면 자, 더보기란이 있어요. 자, 지금 무상증자에 대한 이 이슈 아직까지 좀 이해가 안 되신다. 그리고 앞으로 변동성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일정에 대해서 궁금하다. 뭐 이러신 분들이 또 계실 텐데, 자, 이 더보기란을 눌러 보시면 자, 이 링크 하나 남겨놨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에 설문 링크를 남겨놨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구체적인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께 우선적으로 여러분께 답변 한번 드려볼 테니까, 자, 여러분들 좀 궁금하시다. 이러신 분들만 편하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강제 사용 아니고요. 자, 궁금하신 분들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종목 바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 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FDA 승인이 됐을 때 자,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자, 폭등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자,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자,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자,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자,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왔고요. 자,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자,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자,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자,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자, 기대감으로 자,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